오늘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여야가 자리를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최근 쌀 생산 농가와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 필수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우 도매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사육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9.5%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 왔습니다.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 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육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 체계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우법 있죠, 한우. 네. 적정 수준이 얼마입니까 이게? 300만 두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300만 두면 지금 제일 문제가 사료 안정화가 예. 최고 문제입니다. 네. 유통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속값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서 사 드시는 거하고 차이가 갭이 상당히 크죠. 네.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정말 활기 있게 저 우시장에 좀 자주 나가 봅니까? 우시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우시장 한번 가보시면은 네. 난립니다, 난리. 이제 쌀값 하락의 문제, 한우값 폭락의 문제 예견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농안법, 한우법, 거부권이 얘기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실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실패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 농산물 들여오기를 반복하고 TRQ나 할당관세에 쓸 예산과 노력을 가격 안정이나 경영비 지원에 쓰는 쪽으로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할당관세를 하는 경우는 국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그 경우에 불안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왜 농민들이 특이성 장목 형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접근 가능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은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도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쌀 문제, 속감 문제,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은 이 22대 국회가 공부와 머리를 맞대고 저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여름 휴가 언제 가세요? 지금 8월 중순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 어민들한테 휴가 언제 가시냐고 여쭤보면 제가 빤맞을 얘기가 아닐까요? 봉급날은 언제예요? 농민들 봉급날이 언제입니까? 소득도 없고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고 학교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없어지고 애식장도 없어지고 미장원도 없어지고 이발소도 없어지고 늘어난다고 표현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장례식장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목도를 해야 할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기관장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바뀌는데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2022년 9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농산물은 시장의 물가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농식품부 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시중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꿈에서라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강요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대통령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한우 농가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소 한 마리당 142만 원 이렇게 손해 본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지금 좀 난리들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게 지금 19년도 9월부터 한우를 좀 그만 입식했으면 좋겠다. 언젠간 이런 사태가 온다라는 것을 정부가 계속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년, 20년 코로나 무렵에 외국 여행을 안 가시는 국민들의 이제 한우 소비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한우 가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입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7천여 가구가 폐업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한우 산업이 정말 몰락의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우 가격 보면 결국은 또 이런 난리가 났잖아요. 축산법을 저도 이 개정하여 축산법을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프랑스 또 아일랜드산 속이 수입되면 또 가격이 또 문제가잖아요. 그죠?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영향이 없을 봅니다.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이게 아까 그 장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한우 수급 조절과 관련된 얘기가 자꾸 농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게 수급 관리 기능이 온전히 그냥 농가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18년도부터 한우협회에서요 자조금을 활용해서 그 미경산우 미육 사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19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20년도에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육 두수가 늘어나니까 한우협회에서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이게 이 농림부에서 다시 이것을 오락가락하다가 20년도 말에 이 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는데요. 결국 자조금을 이용해서 농가가 조절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에서 오락가락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사료 구매 자금으로 융자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조 5천입니다. 2조 5천 원. 네. 근데 지난번에 회장단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 연장 방안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아마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장하는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긴급하게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 축산물 무관세 여기에 한우도 무관세로 10톤 들어오죠.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뭐 할 거 없이 감자 할 거 없이 달마다 수입 농산물에 의존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잡는다는 이유로 농산물 수입 확대가 농산물 값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값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현안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우법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우리 한우 농가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농민들께서 2만 도 정도 긴급 격리를 해줘야 네. 떨어지는 한우값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부가 사달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한우 농민들의 고민이 대기업들이 한우 농가의 생산에 관여하고자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농민들 여론이 높습니다. 농림부 차원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업의 한우 생산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네. 농민들은 생산 문제에서 굉장히 절박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우의 이슈는 너무 지금 그 사육 두수가 많아서 지금 올해 도축 물량이 너무 사육 많은 게 두수도 문제입니다. 많은데 이제 대기업이 아주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이 생산에 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30% 정도 저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관련해서 그래서 한우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축산법에 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축산법에 예. 한우 자금률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법을 지금 개정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축산법 그렇습니다. 개정을 언제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의 안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타축종하고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요. 이 한우법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면 한우법 개정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굳이 또 축산법을 개정하시겠다 하는 게 이거 시간 벌기 아니냐 지금 하는 거의 그런 좀 축산법은- 제가 우려가 예. 돼서 예. 그 쌀값, 한우값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쌀값에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우값에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우 농가들한테 버텨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농가들은 정리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부터 한우 사육도 수가 많이 늘어나서 대책을 세워라 이게 지금 농식품부에 계속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우법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14만 두를 단계적으로 암수를 줄인다? 그걸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한우 농가한테 버티라는 거거든요. 그래 사료자금 조금 더 줄게, 유해 조금 더 해줄게. 그걸로 한우 농가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암소시장 격리라고 하는 대책이 한우협회에서 내놓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 있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효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농가가 책임 있게 수급 관리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장관님, 예. 그때 수급 관리에 정부를 네. 제가 제 기억에 저는 21대 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는데 우리 장관님 전이니까 네. 이 수급 관리를 네. 사육독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자라고 네. 했던 거고 한우산업법 통과할 때요 그 법안에 뭐가 있냐면 사육독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겠다는 게 한우협회에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이게 동의를 거기에 하셨-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선제적인 대응을 22년부터 해왔으면 이렇게까지 한우 농가들이 여의도 앞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앞선 질에서 많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우협회에서 이제 전국에서 막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올라오셔서 뭐 집회를 하고 가시고 저도 나가 봤었는데 그 참 우리 한우 농가 또 우리 농민들께서 그렇게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 오시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고 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부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안이 처리돼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한우 어떤 수급 안정,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우법을 전향적으로 우리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축산법 안에서 네. 별도의 어떤 뭐 챕터를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산법의 테두리에서 원님들이 논의를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쌀값, 한우값 네. 뭐 실효적 대책 얘기했더니 수급 관리 참여가 필요해서 네. 뭐 이렇게 뭐 농민이나 한우 농가한테 넘기는데 그 참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능력이에요. 네, 그렇게 그걸 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했다고 자성을 하셔야지. 네. 그걸 뭐 농민들이 참여 안 했다고 농민들한테 핑계를 댑니까? 농민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참여할 것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안 된 이유를 농민한테 넘기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한우 이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그리고 겁니다, 의원님. 네. 한우법하고 네. 축산법하고 내용은요. 농식품부에서 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지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예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의 남용입니다.